요즘 하루에 몇 마디나 하시나요? 누구와 가장 자주 이야기하시나요? 혹시 오늘 하루도 별다른 대화 없이 지나가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당신께 드리는 작은 위로입니다. 요즘 들어 그냥 조용한 게 편해요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혼자가 익숙해졌을 뿐 혼자가 편한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전엔 가족과 친구와 배우자와 이야기할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텔레비전이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된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조용한 시간들이 자꾸만 길어지면요. 우리 마음은 천천히 아주 조용히 외로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지는지, 그 외로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외로움을 줄이고 마음을 따뜻하게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전문가의 설명과 실제 사례, 그리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삶의 여러 변화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점점 키워갑니다. 첫째, 사회적 역할의 축소입니다. 퇴직, 자녀의 독립, 친구와의 거리감, 모두 우리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약하게 만듭니다. 둘째, 신체적 건강의 변화입니다. 관절이 아프고 시력이 나빠지고 활동 반경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셋째, 심리적 소외감입니다. 가족은 가까이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누지 못할 때 느끼는 고립감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넷째, 디지털 격차입니다. 요즘은 모든 소통이 휴대폰, 채팅, 영상통화로 바뀌었는데 이 기술이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단절이 시작됩니다. 외로움은 큰 사건이 아니라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허전한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고립감은 몸에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심혈관 질환, 외로움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면역력 저하, 정서적 고립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떨어뜨려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우울증과 치매, 외로움은 우울감을 불러오고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수면장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수면의 질이 낮고 깊은 잠에 들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내는 날이 많은 사람일수록 건강 지표가 빠르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외로움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60대가 되면 대화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배우자와도 점점 말수가 줄고 자녀들은 각자 삶에 바쁘고 친구들은 연락이 뜸해지거나 건강 문제로 만남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점점 감정을 잃어갑니다. 내 감정도 모르고 상대방의 감정도 느끼지 못하죠. 이럴 때 중요한 건 먼저 말을 거는 용기입니다. 요즘 어때? 밥 먹었어? 잘 지내? 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벽을 허무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서적 연결을 통해 위로받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을 나누고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정서적 연결 방법들입니다. 대면 접촉 유지하기. 가족이나 친구와의 만남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점심 약속이나 마트 동행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우리의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친밀감 호르몬을 분비시켜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지역 커뮤니티 참여하기. 경로당, 복지관, 동네 작은 모임 등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취미 활동이든 건강 교실이든
나와 비슷한 시기의 사람들과 공감하고 웃는 시간이 곧 치유입니다. 감정 표현 일기 쓰기. 오늘 혼자 있었지만 햇빛이 따뜻했다. 처럼 짧게라도 감정을 글로 써보세요. 쓰는 행위는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첫걸음입니다. 일기장은 나 자신과 대화하는 창구가 됩니다. 반려식물, 반려동물 돌보기. 동물이나 식물과 교감하는 행위는 놀라운 정서적 안정 효과를 가져옵니다. 매일 정성을 쏟고 말을 걸다 보면 생명과 연결된 느낌이 고립감을 줄여줍니다. 고양이, 강아지뿐 아니라 베란다 화분 하나도 훌륭한 친구가 됩니다. 전화 습관 들이기. 특별한 일이 없어도 전화를 걸어보세요. 밥은 드셨어요? 문득 생각나서요? 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의 햇살이 됩니다. 이 전화가 반복되면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기억 속 소중한 사람에게 손편지 써보기. 글씨를 쓰는 행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의 전송입니다. 멀어진 친구, 오랜만에 떠오른 친적에게 손편지를 써보세요. 다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반복입니다. 생활 속 루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인 안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사람에게 인사하기, 엘리베이터에서, 마트에서, 산책 중에 안녕하세요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인사가 관계의 시작이 되고 내 존재를 누군가가 인지한다는 느낌은 큰 힘이 됩니다. 아침 햇빛 받기. 아침 햇빛은 단순한 자연의 빛이 아닙니다.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하여 기분을 안정시켜줍니다. 햇살 아래서 커피 한 잔, 창문 열고 바람 맞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가벼운 산책을 매일 실천하기.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어보세요. 걷는 동안 머리는 정리되고 자연의 소리는 마음을 위로합니다. 산책 중 이웃과 눈인사라도 나눠보세요. TV 대신 라디오나 유튜브 듣기.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건 고립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말소리가 들리면 무의식적으로 덜 외로워집니다. 대화형 콘텐츠, 시사보다 사람 냄새 나는 방송이 좋습니다. 소리내어 책 읽기 또는 성경 시 낭독. 말소리를 내는 것은 단순한 독서가 아닌 나와의 교감입니다. 자신의 귀에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마음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밥 차리기. 혼자라도 밥상을 정갈하게 차리는 일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대접하는 시간이란 의식이 외로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만의 루틴 기록하기. 매일 실천한 소소한 일들을 적어보세요. 오늘 산책했다. 전화 한 통 했다는 기록들이 쌓이면 나는 오늘도 잘 살았다는 작은 성취감으로 이어집니다. 어르신 여러분,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어느 순간엔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방치하면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방법들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누군가와 다시 연결되기, 그리고 내 마음을 나 자신과 소통하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은 퇴직, 건강 변화, 사회적 관계 단절 등에서 시작된다. 외로움은 심장, 뇌, 면역에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질병이다. 대화와 접촉이 줄어들수록 정서가 메말라간다. 하지만 대화, 산책, 햇빛처럼 일상의 작은 루틴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라는 생각에 지지 말기입니다. 내가 먼저 말 한마디를 건네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누군가에게 짧은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작고 소중한 행동이 당신을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